이런 베개를 이거보다 좀 두꺼운 거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면은 훨씬 이제 이게 골반이 틀지 않고 또 편안하게 이제 잘 수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두툼한 거 긴 거를 해요. 긴 거를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잘 때 걔가 저를 막아서 옆으로 똑바로 못 눕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전 긴 베개를 하고, 그다음에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흉곽을 눌러요. 그럼 이게 이제 숨이 더 차고 답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팔이 여기를 누르지 않게끔 패를, 저는 인형과 토토로 베개, 펭수 베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앞에 끌어안고 이제 팔이 흉곽을 누르지 않게끔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자면은 코도 안 골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불 끄고 나가주세요, 김 작가님. 자, 이번에 그 코골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골이는 왜 발생하고 코골이 심한 사람의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코골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입천장이 이제 떨리는 소리죠. 이렇게 이런 소리인데 결국은 이제 심하신가 봐요. 잘 내시는데.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부터 폐로 넘어가는 그 숨구멍이 이제 어떤 저항이 있거나 원활하지 않을 때 제가 힘을 줘서 이거를 빨아 마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게 빨라지면서 힘을 주면서 그게 이제 진동을 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 좁아져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코골이는 특히 코 쪽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것조차도 완전히 막혀서 숨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산소 포화도가 확 떨어지면서 이제 뇌나 몸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그때 혈관과 이런 데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점점점 호르몬이나 변화가 생기면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그 수많은 그런 안 좋은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이제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몸에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살도 찌고 식욕도 증가하고 비만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숙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숙면의 방해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코골이가 심한 사람이 방치할 경우 그런 질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코골이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 같은 건 좀 뭘까요? 이것도 유전적인 요인도 많은 건가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코가 아까 구조가 이상하다든지 혀가 또 굉장히 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구조적으로 여기가 좀 이렇게 턱이나 이런 데 부종교합이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가 좀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막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천적인 면도 있죠. 혀가 큰 거랑 코를 고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우선은 코가 이제 숨이 여기가 수면무호흡증 이렇게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입을 벌리게 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입을 이렇게 꽉 다물고 혀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최대한 그런 상태 코로 숨 쉬면은 편해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혀를 뒤로 최대한 뒤로 목 뒤로 당기죠. 그럼 약간은 좁아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을 이렇게 벌리면은요, 이게 혀기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혀와 같이 내려가는데 그냥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 뒤로 내려가기 때문에 혀 뿌리가 목 뒤로 더 붙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혀를 이렇게 뒤로 당겨버려서 딱 붙여버리면은 좁아지는 거죠. 숨을 쉴 때.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혀를 이렇게 해도 이게 막히지 않지만 벌리면 혀가 더 뒤로 말리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 이게 좁아져 있는 것도 있지만 입을 벌리고 자고 똑바로 누워 자면은 혀가 더 말리면서 이제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럼 왜 입을 벌리느냐? 주로는 이제 코가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숨 쉬어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가면 입에다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 팔거든요. 코골이 방지. 딱 이렇게 벌리지 못하게끔. 그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입을 벌리면은 혀가 말리니까 벌리지 못하게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코가 막혀서 비염 있는 분들이 가도 코로도 밤에 숨을 못 쉬는데 입으로도 못 쉬면. 입으로 우시면 이거 완전히 이거 힘든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 코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분들만 그거를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턱을 벌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 여기다 끼우는 스트랩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턱을 벌리지 못해서 혀가 뒤로 붙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코골이 심해지나요? 예를 들면 또 나이가 들면, 저도 예전에는 코를 골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불었을 때 코 곤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살이 찐다는 거, 우리 고기 먹으면은 마블링이 생기잖아요. 근육에도 찌우고 막 이렇게 좀 많은 것처럼 이 지방이라는 게 꼭 어디 뭐 이 피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점막 밑에도 생겨요. 그러니까 코 밑, 그 다음에 기관지, 뭐 이런 오간에 이런 데 다 살이 찌우기 때문에 그 안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질 수 있고, 또 흉부역, 우리가 이걸 근육으로 이걸 팽창했다 말았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배에 지방이 많아지면은 횡격막이 이걸 숨을 당겨서 해야 되는데 당길 공간이 없잖아. 이게 또 누워 있으면은 그 지방 몇 킬로그램이 장이 이걸 눌러버리면은 폐를 위로 밀어버리거든요. 우리 밥 먹고 나면 숨 잔 것처럼. 근데 누워있으면 그 지방이 다 위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제가 이거를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도 또 지방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은 이 흉곽을 벌릴 그런 힘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면은 더 많은 에너지로 숨을 빨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호흡곤란,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살찌는 거는 코골이 환자들 수면무호흡증에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빼야 된다. 네. 근데 낮에는 예를 들면 저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낮에 코를 안 고잖아요 대부분. 네. 숨을 쉬는데도 왜 잘 때 고는 거예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모든 염증은 밤에나 나빠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 키우는 엄마들 네. 낮에는 애가 병원에 안 가요. 38도. 제가 그래서 응급실 근무할 때 제일 화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아기 의사 때 밤에 당직하고 있으면은 엄마가 막 오늘 환자 없나 하는데 응급실에 막 40도 열을 끄고 와요. 막 여러 명. 그러면은 낮에는 어땠냐? 그럼 낮에도 열이 났대요. 근데 왜 낮에 병원 안 가고 해필이면 제가 당직일 때 오셨어요? 이제 이런 말을 여쭤보면은 낮에는 그렇게 안 힘들어 했다는 거죠. 근데 밤이 되니까 힘든 거죠. 근데 모든 염증이 다 이렇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에는 아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그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거기서 나오는데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내 몸에도 스테로이드가 나오는데 이게 아침 6시, 7시에 피크를 치고 쭉 떨어져서 새벽에 최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뭔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염증을 없애고 열을 떨어뜨려주고 에너지를 높여주거든요. 기운도 나고. 그러니까 낮에는 기운이 나. 새벽에 코티졸 레벨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요. 이제 그때 염증이 다 심해지고 그다음에 열도 나고 기운도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밤에 무조건 더 힘들고 열도 나고 다 나빠. 그때 코도 염증이기 때문에 코도 더 막히고 하는 것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낮에 괜찮더라도 특히 진먼지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잘 때 코막힘이 나도 모르면서 더 심해지면서 코골이로 고생을 한다.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네요. 어떻게 정상적인 거죠. 자, 그럼 코골이 없애는 최고의 수면 자세랑 좀 수면 환경 조성은요? 불면증 예방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코골이나 수면호흡증 있을 때 옆으로 자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옆 똑바로 자면은 이렇게 허가들을 말리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자는 거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옆으로 자면은 이제 이렇게 베개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아까 한쪽이 더 이렇게 막 좁아져 있으니까 막혀 있는 곳이 있고 뚫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나마 뚫려져 있는 코로 해서 자면서 이렇게 눌려서 거기까지 막혀버리면 코로 숨쉬기가 더 힘드니까 이왕하면 양쪽 코 중에 원래 코가 잘 안 들어가는 막혀 있는 쪽 어차피 코를 잘 공기 안 들어가는 쪽을 밑으로 하고 자면은 그나마 이렇게 눌려서 여기가 더 막히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이쪽 위쪽이 이제 더 눌리지 않고 숨 쉴 수 있으니까 좋은 코를 위로 안 좋은 코를 아래로 자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하게 오래 자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리에 베개를 끼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옆에서 자면은 이따가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침대에서 어떻게 자야지 코골이를 하지 않는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김 작가의 침대 영광입니다. 교수님께서 근데 너무 촬영이 힘들어서 저 좀 잘래요. 힘들어서 못 찍겠어. 불 끄고 나가주시죠, 김 작가님. 네. 이제 누우실 때, 어쨌든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입을 벌리지 않고 혀가 말리지 않고 옆으로 누워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손베개보다는 이제 소프트한 메모리 폼 베개가 훨씬 더 편안한데 이제 어깨가 넓은 분들은 높게 어깨가 좁은 분들은 낮게 그래서 본인 높게 맞추시면 되겠고 이것도 딱딱한 거 소프트한 거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 귀 눌리지 않는 정도에 따라 지금 조절하시면 그거는 됩니다. 메모리 폼인가요? 이거 메모리 폼이긴 한데 코골이 베개들이 대부분 이렇게 굴곡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옆으로 누워 잘 때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평한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얘는 이제 목베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경추를 편하게 하고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오히려 입을 더 벌리게 해서 이런 위험이 더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옆으로 누웠을 때 골반이 약간 이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골반이 중립이 되는 차제는 사실 이거예요. 이거. 요게 이제 골반이 딱 중립이 되는 자세거든요.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다가 뭘 하나 끼셔. 요런 베개를 이거보다 좀 두꺼운 거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면은 훨씬 이제 이게 골반이 틀지 않고 또 편안하게 이제 잘 수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두툼한 거 긴 걸 해요. 긴 거를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잘 때 걔가 저를 막아서 옆으로 똑바로 못 눕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전 긴 베개를 하고 그다음에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흉곽을 눌러요. 그럼 이게 이제 숨이 더 차고 답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팔이 여기를 누르지 않게끔 패를 그러려면은 여기 이렇게 저는 인형과 토토로 베개, 펭수 베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앞에 끌어안고 이제 팔이 흉곽을 누르지 않게끔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팔은 이게 오른쪽 팔은 이게 그만히 있으면 이게 피가 안 통할 수 있으니까 견갑골 앞으로 쭉 빼서 앞으로 이제 최대한 빼서 하면은 덜 눌리게 되겠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자면은 코도 안 골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불 끄고 나가주세요, 김 작가님.
자기 전에 심해지는 코 막힘을 좀 시원하게 뚫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 전에 뭐 코에 비감봉 스테로이드 네. 스프레이 처방도 뿌리시고 식염수 코 세척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연고 코타이트에서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코가 이건 또 팁인데 코가 진짜 끈적한 코도 많고 코가 너무 막혀요. 이럴 때 식염수 코 세척액을 2배 농도로 하시면은요. 네. 2배 진한 그럼 약간 자극은 되지만 우리 소금 뿌리면은 오이 물 쪽 뺄 수 있잖아요. 네. 삼투압에 의해서 그것처럼 점막의 코를 더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2배 진한 소금물로 하시면은 코 막힘을 더 개선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파는 그 오트리빈 화이트뱅크 코 뻥 뚫어주는 약 있잖아요. 그걸 뿌리셔도 되는데 이거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게 교감신경 흥분제거든요. 혈관 수축. 그러니까 민감한 분들은 그걸 뿌렸을 때 코는 뻥 뚫어주는데 네. 그게 각성을 시켜주는 거죠. 각성제예요. 멀뚱멀뚱 코에 바람을 쌩쌩 들어가는데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여나 만약에 뿌려보고 코가 뚫려 잘 주무신 분들은 문제 없지만 네. 수면질이 나빠지는 분들은 그런 거 뿌리지 마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골이 방지 제품 있잖아요. 네. 되게 다양하게 있던데 어떤 게 가장 좋고 좀 각 제품별로 장단점도 있나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을 벌리게 못하는 이 붙이는 테이프 네. 또는 스트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에 완전히 붙여버리는 이런 입을 닫게 만드는 입막음 것들에 테이프. 입막음 테이프. 분명한 거는 코가 막혔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입 옆으로라도 숨을 쉴 수 있게끔 이렇게 가운데만 붙이셔야지 더 붙여버리면은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공간을 마련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랩 같은 것도 사실은 이빨도 숨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자다 보면 이거 자꾸 이렇게 뻗겨지고 막 당기고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상관없고 얌전한 분은 상관없지만 저는 자꾸 떼버리고 아침에 남아있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해보셔야지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코를 안에 넣어서 이제 확장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서 옆으로 이렇게 T자로 벌려주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강 확장기 코에다 끼고 자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튜브형으로 넣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T자형으로 이렇게 여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도 이제 써보기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다 빼버려요. 저는 또 그래서 이제 쉽게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침에 잘 남아나는 경우가 없는데 그것도 얌전한 분들은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코에 붙이는 나잘 밴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코골이 뭐 밴드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굽히면 이렇게 팽창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럼 얘가 이걸 당겨서 아까 제가 손으로 이거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숨 쉬는 거랑 이게 차이가 큰 분들은 요거를 붙여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오리지널 제품은 이제 브리드 라이트라는 제품이거든요. 브리드 라이트. 제대로 숨을 쉬어라. 그래서 브리드 라이트라는 제품이고 이제 쿠팡에서 해외 직구를 살 수가 있고 다이소나 약국 이런 데도 국산이나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 이제 파는 거 있으니 그런 거 쓰셔야 되는데 코를 벌려주는 힘은 좀 약한데 브리드 화이트는 좀 길어서 서양인들 코 큰 사람들 하기엔 좋은데 한국산에 쓸 때는 이게 어떤 때는 여기 막 이렇게 찔려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시면은 그런 국산 좀 짧은 거 쓰시면은 훨씬 더 코골이 벌려. 근데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벌렸을 때 시원하게 개선되는 분들에게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지금 코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 코를 계속 보게 되는데 코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콧구멍이 참 크시. 와, 큽니다. 이게 코 수술 받았어요. 아, 진짜요? 저도 이제 이비인후과, 우리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정유삼 교수님에게 네.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제가. 수술 받으면 훨씬 나아졌나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어릴 때부터 있던 사람들은요, 편도선 있죠, 목 안에. 편도선이 이게 원래 어른이 되면 이게 다 쭈그라다서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퇴화돼서 눈에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편도라는 게 목 안에도 있고 코 안에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염증 사면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거의 호도할 만한 편도가 2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혀도 저도 크고, 코도 꽉 막혀 있으니까 계속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매일 낮에 졸음운전하고 회의 때 졸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를 아까 수술을 받고 비중격 망곡증 똑바로 하고 편도선도 떼냈거든요. 그걸 다 하고 났더니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양압기도 효과가 있나요? 네. 그래서 양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돼요. 보험이 되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기계도 크고 비싸고 소리도 득득득 심하고 비싸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술을 받고 해도 안 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했던 치료였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기계도 너무나 작고 조용하고 이게 전체도 아니고 코에만 딱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편의도 훨씬 더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수면다원검사 이런 걸 하룻밤 자서 하는 검사를 받아야 되었는데 이런 수면무호흡증이 진단이 되면은 보험이 됩니다. 한 달에 몇만 원도 안 들어요.
굉장히 싸게 대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면무호흡증 전문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검사를 받고 하시면은 훨씬 수면의 질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게 좋아져서 코로 숨을 일부러 당겨야지 숨을 쉴 수 있는데 제 숨 쉬는 그 패턴에 맞춰서 얘가 딱 압력을 줘서 숨을 쫙 쏴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훨씬 더 산소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익숙해지면은 뭐 인생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코골에서는 마지막 질문 한 개 드리면 사실 코를 고는 게 이 본인의 수면의 부족과 본인의 건강에 영향도 있지만 사실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부부라면 함께 사는 사람의 수면에도 영향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낫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하고 생활 습관도 고치는 게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겠죠. 각방을 쓰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침대는 같이 써야 되는 거야, 부부. 이게 있고. 아니면 같은 방엔 있지만 침대를 그래도 좀 떨어뜨려서 소리의 그거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요 세 가지 중에서는 뭐가 제일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나오셨던 이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혼하셔야죠.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코골이가 있으면은 진짜 수면 질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물론 그럴 때 치료를 분명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 비염이 있다 그러면 코를 매일 뿌려라. 매일 안 뿌리면은 매일 뿌리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은 치료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남자들이 그걸 거부해요. 진짜 환자들 중에도 그거를 안 해요. 약도 안 뿌리고 그 다음에 뭐 수술도 거부하고 그냥 안 하거든요. 본인이 불편한 건 어느 정도 또 만성이 됐고 또 본인은 사실 코 골 때 자기 코를 잘 못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옆 사람은 평생 그걸 못 듣다가 갑자기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면 맞아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고 안 되면은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셔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개인 건강에 대해서 사실 이거 굉장히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낮에 내가 힘들지 않은데 밤에 좀 코 좀 막히고 코 좀 곤다고 해도 내가 삶에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왜 치료해야 돼? 이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코골이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거는 이제 저는 몰라요, 솔직히. 본인은. 근데 그게 있으면은 그 건강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느냐?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못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비염 있는 애들 엄마들한테는 보통은 그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엄마들이 이걸 우리 왜 써? 쓰지 마. 우리 엄마가 방해가 되는데 애가 비염 때문에 코를 골게 되면은요. 많은 연구들 결과에 성적이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과학, 언어 모든 능력에서 건강애들보다 성적이 다 처참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연구는 만약에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 1년 애들만 걔네를 모아 성적해 보면요. 봄 중간고사 그때 성적만 가장 떨어져요. 걔네들이. 즉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그걸로 코가 막히면 그게 코골이가 되고 수면에 영향을 끼치면 뇌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체가 애들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뢰가 갑니다. 어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른들도 생산력과 만성 피로 그리고 어린애들의 ADHD, 우울증 모든 면에서 다 이게 나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과 어떤 학습 능력 모든 면에서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이거 무조건 없게끔 해야 되고 거기에 알레르기 비염 입장에서 핵심은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꾸준하게 제일 좋다. 그렇게 저는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네요. 제가 또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의사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 그 중에서 특히 성향적인 걸 합친 건데 말을 듣다 보면 의견을 사실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이 바탕이 안 되면 얘기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본인이 모르시는 거 딱 모른다 얘기하고 데이터로 있는 거잖아요. 그 연구 결과들이 데이터를 다 기반으로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염이라든가 코골이 이런 거를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고 비염과 코골이 관련된 이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직접 시연하는 모습과 또 김작가 TV에 누워서 이제 어떻게 자야 되는지도 푹 잤습니다. 저희 침대 어저께 다 빨았는데 오늘 다시 빨아야 돼. 저희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베개 다리 사이에 꼈어요. 새롭게 타인이 왔다 갔어요. 그럼 타인의 그 머리카락과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비염과 코골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는데 저희 시청자분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있으신 분들은 부디 치료 방법 없다고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코 골면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서 비강부무 스테로이드라는 안전한 약을 처방해서 매일
매일 쓰시면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네. 때문에 부디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교수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해서 아산병원에 교수님한테 진료 받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과마다 달라서 그런데 교수님의 진료는 몇 개월치가 지금 가득 차 있나요? 안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의 대학병 진료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진료는 지금 현재 한 3, 4개월 정도 차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알레르기 내과 진료가 있고 네. 천식 COPD 센터 진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천식 COPD 센터 쪽으로 예약을 하시면은 좀 더 빨리 진료가 잡힐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수요층이 그렇게 좀 적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그쪽도 비염 기침 환자 다 보는데 네. 이제 제가 여기 권역세 알러지스크 알레르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다 알레르기 내과 쪽 예약만 들어와서 네. 이제 그쪽으로 예약하시면 좀 예약이 덜 알겠습니다. 밀립니다. 거기서 예약이 쉽지 않다면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또 유튜브 채널도 하시잖아요. 네. 가시죠. 홍보 한번 하시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권역수의 알러지 스쿨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지금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알레르기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단순하게 비염, 천식만이 아니라 음식 알레르기에서부터 피부 알레르기, 두드러기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꼭 와서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유튜브 채널 화면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었을 거고요. 제가 영상 댓글에도 고정 댓글 해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 찾아서 가시면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피부 관련된 것도 있는데 다음번에 교수님 모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뽀송뽀송한 피부 될 수 있는지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권영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